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2,500선을 여러 차례 오르내리며 안착을 시도했지만 결국 2,5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39% 오른 718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차기 트럼프 정권이 점진적인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는 7원 6전 내린 1,464원 63원 이전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성장 동력 약화, 내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 불이행과 번복 등 불성실 공시가 한 해 전보다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경기 침체로 기업이 목표하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해서 공시 번복 등이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전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의 조승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은 반전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조승현의 마켓 인사이트로 오늘의 시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31% 오르면서 2,49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2,500선대에서 등락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어가면서 2,5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39% 오른 718선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장중 내내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장 후반에는 오름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7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을 주도한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SNS와 동영상 플랫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9일에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틱톡을 대체할 다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머스크가 이미 X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SNS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테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기업 결합을 신고를 했는데요. 이로써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투심이 자극됐습니다. 한편 오늘 양자암호 통신 테마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젠슨 황에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립자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에 이슈가 가득한 테마와 종목 알아봐야겠죠. 2차 전지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신형 모델 Y에서 국내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먼저 대주전자재료 오늘 19.8%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모델에 실리콘 음극재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지난달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고객사의 품질과 물량을 보증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분석하면서 성장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NF 오늘 10.43% 오름세 보였는데요. 역시나 테슬라 이번 모델에 LNF의 양극재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니켈 복합재 양극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 특성으로 전기차 배터리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어려웠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LNF가 국내 최초로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에 오늘 투심이 자극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오늘 저희에게 전략 짚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님은 공대원 전문가님이신데요.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님,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전약 후강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종목은 오늘도 전강 후강으로 무서운 기세 보여줬어요. 특히 어제 짚어주셨던 덕신 EPC 최고 9%, 에이럭스 최고 8%, 네온테크 최고 7%, 다 이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브리핑하고 그리고 나서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공대원 전문가로서 이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T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출연했을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공략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나갔던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월 2일 날 BHI라는 종목이 나갔었고 눌림목 구간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5.81%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2월 4일 날에는 범양건영이 나갔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8거래일 정도 눌렸을 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무려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52% 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12월 9일 날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나갔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3,500원을 제안해 드렸고 목표가 도달하면서 플러스 9.48%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날에는 이스트소프트라는 AI 관련주가 나갔었는데 아쉽게도 미진입이 됐지만은 5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무려 플러스 21%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다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월 11일 날에는 자회사인 이스트에이드가 나갔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3거래일 정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3.33% 정도의 수익권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12월 16일 날에도 AI 관련주 유엔젤이 나갔었죠. 이 파란색 동그라미 때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약 6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9.40%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7일 날에는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재명 관련주, 정책주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파란색 동그라미일 때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했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5%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12월 23일은 이제 대성창투, 창투사 관련주를 주목해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제시했던 목표가 2,100원을 도달하면서 플러스 12.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12월 24일 날에는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을 보내드렸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횡보 구간을 다지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36%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재건주인 SY스틸텍이 나갔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1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요 라인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약 6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3%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1월 3일이죠. 1월 3일에는 이제 성광밴드 조선주를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재건에 이어서 조선주를 들고 왔었는데 한 요 라인에서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단기 웅덩이가 출현할 부근에서 반등세를 좀 보이는 게 포착이 되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약 6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오늘도 오름세를 보였죠. 28,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28,75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1.31%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1월 7일 날에는 수젠텍이 나갔었고 테마주로서 아직 공감 매매 설명을 드렸었고 추세도 5일선을 상회하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요날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목표가 10,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9.8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좀 오름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1월 9일 날 SOS랩이 나갔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날 바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9.06%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으로도 다시 오늘 오름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에는 일진전기를 공략주로 들고 왔었고 전고점을 좀 두드리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94% 정도 수익권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어제죠. 1월 13일 날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들고 왔었고 드론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되돌림을 보이면서 3,000원을 돌파를 하면서요. 2차 목표가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 6.50%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종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간 종목들이 총 23전 20승 3패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웅덩이 기법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고 웅덩이 기법은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나 혹은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기법인 만큼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방송 공략주들 기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에이텍은 한 달도 안 돼서 최고 25%까지 상승, 오늘도 빨간불 켰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의 비결을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리고 내일은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경계감 속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 힘을 내줬는데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PPI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CPI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게 금리 인하가 속도가 좀 조절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 일단 예상치는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제 조만간 집행이 될 예정이라서 정치적 불안감도 좀 해소될 요인 때문에 이렇게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하락하고 나서 단기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어떤 게 올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틱톡 관련주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틱톡 관련주가 모비데이즈를 선두로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미디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고 뒤이어서 의료기기도 플러스 14% 정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글로벌 수출 협력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돼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도 독감 재유행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수젠텍을 선두로 오름세를 보이는 시장이었고 더불어서 2차 전지 역시 대주전자 재료를 선두로 플러스 12%까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플러스 2% 정도 상승했고 데이마켓에서 역시 플러스 2% 정도 상승을 한 푼 덜어 그리고 인도량 역시 아우디를 제치면서 처음으로 아우디를 제치면서 그러면서 투심이 개선되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그리고 전고체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폐배터리도 그렇고 테슬라 관련주, 자율주행 역시 ESS 역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틱톡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로봇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무료니까 입장하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 줄 평 그리고 주도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죠. 오늘 시간의 단일가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어제 짚어주셨던 덕산 EPC 오늘 최고 9%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오늘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장에서는 HLB가 이제 간암 신약에 대한 미 FDA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어떤 테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시간의 분석을 같이 한번 보면요. 보시면은 HLB 그룹주들이 간암 신약 소식 때문에 실사 완료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안착한 그런 모습이고요. 맥스트는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상한가로 안착한 모습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역시 SOS랩이 플러스 8%까지 올라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요. 과거에 나갔던 종목이 SOS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을 이제 피보나치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일봉 차트를 나열해 봤는데요. 자, 보시면 전고점이 6월 25일 날 21,000원을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하방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3일 날 최저점 5,000원 정도를 기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아무래도 정책 발표할 때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힘입어서 오늘 시간에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일 전이죠. 요날 제가 이제 공략주로 들고 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요 라인에서 스타트를 내일 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전에도 1차 목표가를 14,700원을 제안해 드린 적이 4일 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저항 라인이 14,800원 부근 요 라인이 1차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라인을 돌파를 하면 전고점 15,100원까지 두드림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15,100원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길게 보면은 뭐 2만 원까지도 좋게 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단기 매물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거래량 보면서 체결량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분석 시간에서는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인 SOS랩 강세 보였다고 정리해 주셨네요.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웅덩이 매매 기법부터 로켓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 테마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관심 테마 16일까지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테마 올라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바이오 솔루션, D&D 파마텍, 샤페론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테마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행사에서 바이오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내일장 관심 테마로 들고 온 종목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 종목들로 추려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최 일정은 16일까지 개최를 앞두고 있고 잘 보시면은 오늘 샤페론도 장중에 급등한 이력이 있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시간으로도 HLB도 상한가에 안착한 만큼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좀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바이오 솔루션부터 그리고 두 번째 D&D 파마텍 그리고 샤페론까지 주가의 흐름과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인 바이오 솔루션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일정 캘린더에 지금 적혀있던 그런 종목군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도 장중에 6%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물론 윗꼬리가 형성해서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8% 정도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종가는 4%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역시 9월 달에 최저점 13,000원을 찍고 나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N자형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시면요. 전형적인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11월 21일 날 최저점 32,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6거래일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64,000원 부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고가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한 5거래일 정도 눌림 구간에 있다가 한 4거래일 동안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단기 웅덩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다면은 공시와 함께 마찬가지로 바이오처럼 N자형 패턴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샤페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샤페론 역시 오늘 장중에 급등했다가 윗꼬리 형성하면서 플러스 4%로 4,440원에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때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매수 와서 물렸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본점 심리가 작용해서 올라왔을 때 강한 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5일선을 상회하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눌림 구간에서 단기 장기 이평선들을 죄다 이탈했을 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고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 참여하고 나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우상향을 구리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테마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공략주 승률은 23전 20승인데요. 이렇게 높은 타점의 비결 이렇게 자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1차 정식 변론 기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좀 장중에 이슈가 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기법에 대해서 야무지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설명드린 웅덩이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시면은 매수존을 알려주는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주가가 반등세를 보인 게 포착이 됐죠. 이 기법은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을 때 그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법은 단기도 되고 장기도 되는 그런 기법이라서 단기적으로 매매 포지션이 단기 포지션이면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뭐 로봇주라든지 혹은 최근 강세 오늘 2차 전지가 또 강세를 보였죠. 최근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한 게 포착이 되면 단기적으로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드론 관련주도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보였듯이 기술주 중심으로 분석한다면은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기법은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선침해로 바닥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신 분들은 바닥 부근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법이 탁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법에 더해서 이슈가 있거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파악이 된다면은 이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을 시킨다면은 웅덩이 진입 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도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매매 포인트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1번부터 2번, 3번 웅덩이가 출현을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하면 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 3가지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10,000원 부근이면은 10,000원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면은 더 적중률이 올라가는데 조정 구간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이때 활용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되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저 자세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로 모비데이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일정 캘린더를 지속적으로 매월마다,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1월 10일 날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1월 10일 날 틱톡 금지법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때 관련 종목으로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모비데이즈, 플레이디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한가에 갔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로 안착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웅덩이 신호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번부터 2번부터 3번까지 추세 전환 웅덩이, 단기 웅덩이, 그리고 3번은 장기 웅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가 1,400원에서 1,500원 부근까지만 내려오면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이번에도 1,400원 부근을 12월 10일 날 기록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 역시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꿀 때 이 라인에서 웅덩이 형성될 때 조정 구간을 암시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이때 매수를 했었어도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디로 틱톡 관련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라인에 틱톡 세 번째에 적혀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 동일하게 5,4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반등하는 게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10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5,400원까지만 이 부분까지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다시 6,7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다시 한번 매수존을 알려줬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점 부근이 10,000원이면은 10,000원 부근을 6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게 포착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5,400원을 6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웅덩이가 5,400원 부근에서 출현을 하였고 한 5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한번 6,700원을 두드리면서 오늘 윗꼬리 형성하면서 종가는 플러스 9%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18%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과거 흔적을 보면은 윗꼬리가 빈번하게 좀 출현이 되는 만큼 이번에도 윗꼬리가 출현을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같이 보면요. 자, 세 번째 종목은 IMBC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뉴스데이터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탄력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거래일 정도 조정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나서 긴 횡보 구간을 다집니다. 이 횡보 구간을 다질 때 바닥을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단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는 플러스 25%인 4,280원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좀 체포작전이 실행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웅덩이 신호는 미리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에 이어서 일정 캘린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12월 달 일정 캘린더입니다. 12월 달 일정 캘린더에 TV 종목으로 공략주로 들고 왔던 종목 흐름만 봐도요.
자, 12월 2일 날 원전 관련주 BHI를 설명을 드렸었죠. 12월 3일 날 일정을 앞두고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I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이스트소프트 미진입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련주들이 오픈 AI나 AI 이슈가 전반적으로 좀 많았었고, 자, 오픈 AI도 새 모델을 지속적으로 12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구글 AI 모델 비오 역시 9일에서 15일 사이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AI 관련주가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이제 셋째 주를 보시면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치 관련주, 정책 관련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12월 16일 날 작성을 해드렸었고, TV 공략주로 에이텍이라든지 일성건설이라든지 종목들을 들고 왔었죠. 자, 이렇게 일정 캘린더가 있는, 일정이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국면에서 웅덩이가 출현하면은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월 달 일정 캘린더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 초부터는 이제 SY 스틸텍이 나가고 나서 이때 당시에서도 61선 부근에서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SY 스틸텍 역시 무려 2자릿수까지 수익률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양자라든지 이때 당시에 양자암호라든지 AI, 자율주행 쪽, 로봇 쪽이 부각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샤페론도 여기 적혀 있죠. 11월 12일 날 샤페론이 이제 치료제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공시를 알고 나서 대응을 했더라면은 오늘 14일 날 급등할 때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탄핵 심판 1차 정식 변론이라고 해서 관련 종목들을 정치 테마를 쭉 작성해 놨는데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형지 INC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무려 15%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종가는 플러스 12%에 마감하면서 1,490원에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정 캘린더를 보고 대응을 했더라면은 오늘 당일도 수익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이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웅덩이가 출현할 때 대응을 했더라면은 무려 209%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웅덩이는 총 2회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최저점을 기록할 때 이때 당시 세 가지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다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1번과 2번 추세전환 웅덩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10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기준으로 1,590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는지를 파악하면은 적중률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휴맥스 홀딩스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홍준표 관련주죠. 어제 최고점 3,800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있는데, 오늘 역시 주가가 10%까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고, 일정 캘린더에 정치 테마를 적어놨듯이 이 또한 관련주로 적혀 있던 그런 국면이었고, 10% 정도 오늘 상승하고 나서 윗꼬리가 형성하면서 플러스 6%에 3,315원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오늘 시세를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면은 물이 고여 있는 세 가지가 동시에 출현했을 때는 12월 9일 날 1,600원 국면이죠. 이때 당시에 1,600원 국면을 3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실레이터가 이때부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이때부터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었고,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횡보 구간을 다질 때
들어갔어도 요만큼의 시세를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닥 부근에서 진입했더라면은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무려 137%나 상승세를 얻어갈 수가 있었겠고 단기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접근을 했더라면은 무려 100% 정도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경남스틸 보도록 할게요. 자, 경남스틸 역시 정치 테마 관련주죠. 홍준표 관련주인데 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 마찬가지로 8월 6일 날 화살표 신호가 뿅 떴을 때 2,590원을 그릴 때가 최저점을 기록할 때가 물이 고인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할 때였고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긴 횡보를 다집니다. 변동성 거의 없이 이렇게 엔벨로프 파란색 하단과 상단을 두드리면서 4개월 동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오실레이터 역시 양봉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이 라인에서 단기 지지선 부근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무려 1월 10일 날 6,7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160% 정도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이 기법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때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접근을 했더라도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 자세하게 배워보실 분들 1월 달에 좀 수익이 저조합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공부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웅덩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기법에 포착된 에이텍은 한 달도 안 돼서 최고 25%까지 날아올랐고 오늘도 빨간불 켰는데요. 더 자세하게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꼼꼼하게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이죠. 이제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공대원 전문가님의 오늘의 로켓 종목 D&D 파마텍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종목 D&D 파마텍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장 관심 테마에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관심 테마에서 세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법을 이제 배워서 그런지 D&D 파마텍이 단기 웅덩이가 보이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눈에 네. 혼이 딱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하기가 워낙 쉬워가지고. 예.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모멘텀이랑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파마텍은 전형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신약 연구개발 전문 업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주요 파이프라인은요. 비만이라든지 파킨스병, 그리고 간염, 항암, 섬유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개최가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호재성 공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상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웅덩이가 현재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같이 보면은 미국의 메세라라는 이제 기업이 나스닥의 증권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최근에 13일 날 1월 13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D&D 파마텍에 공급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관사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등등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업체는 D&D 파마텍으로부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치료제 등을 이제 도입받아서 임상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모멘텀을 같이 보면요. 자, 현재 유일하게 이제 허가받은 제품이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인데 이 동사는 자사가 지금 개발 중인 치료제가 리벨서스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경구 흡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로서 좀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에서 지금 현재 개최 중인 JP모건에서 지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업화 논의를 빠르게 이어갈 그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특히 이 회사는 JP모건 미팅에서 간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높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협상을 하면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공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사는 JP모건을 시작으로부터 이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을 이용해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만반의 이제 만찬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보면요. 자, 이 기업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1월 8일 날 최고점 64,000원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눌림목 구간에서 한 4거래일, 5거래일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1차 목표가는 57,200원을 제안해 드렸는데요. 요 라인이 요 상단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하게 되면은 이 몸통 부근까지의 상승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무리고인 웅덩이가 현재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세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세가 우상향 국면에서 N자형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내일 기대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동안 흐름 보면서 손절가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테마로 D&D 파마텍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한 줄평 국내 증시가 3, 4일 하락 후에 반등세를 보였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 관련 종목으로 바이오솔루션, D&D 파마텍, 샤페론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으로는 D&D 파마텍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 승률은 23전 20승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신 종목들은 하루 만에 빨간불 켜줬습니다. 덕신 EPC 최고 9%, 에이럭스 8%, 네온테크는 7%까지 10%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높은 타점의 비결 바로 이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장중에 함께하고 무료로 자료도 받아보는 방법, 자막 하단 통해서 꼼꼼하게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도 공대원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